오징어 게임, 지옥에 이어 한국은 현재 지금 우리 학교눈으로 전 세계를 K-드라마 늪에 빠뜨렸는데요. 한국의 드라마라면 장르 상관없이 믿고 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K-드라마는 현재 전성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한국 드라마의 인기 비결을 공감과 사회 비판, 그리고 메시지라고 표현하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국의 드라마는 항상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교훈이라고 진지함을 강조하는 건 아닌데요. 해외 K-드라마 팬들이 뽑은 재미있는 교훈 3개와 최고의 교훈 5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재미있는 교훈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미있는 교훈은 바로 응답하라 1988의 장면이었는데요. 만약에 다리가 쥐가 나면 고양이처럼 해라라고 말하면서 외국인들한테는 생소한 언어 유희를 소개합니다. 해외의 팬들은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난 이걸 보고 다리에 쥐가 날 때마다 고양이 소리를 내지. 난 한국 드라마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난 이걸 볼 때마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기억나. 거기서 익준도 고양이 소리를 냈지. 왜 고양이 소리를 내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해줄게. 한국의 쥐는 2가지 의미가 있어. 언어유희지. 난 진짜 저 둘의 궁합이 너무 좋았어. 정환의 얼굴에 미소를 보면 내가 다 설렌다니까. 응답하라 1988을 벌써 몇 번이나 봤는데도 항상 볼 때마다 재미있고 귀여워. 1988의 모든 순간들이 기억에 남지. 난 갑자기 고양이 소리를 내는 걸 보고 딸꾹질할 때 놀라게 하는 것처럼 놀라게 하나 했어. 언어유희인지는 몰랐는걸? 내가 한국어로 된 언어유희를 이해하는 날이 오다니. 이렇게 얘기하며 한국의 언어유희를 이해하며 한국 드라마의 숨은 요소를 찾은 것 같다고 좋아합니다. 두 번째 재미있는 교훈은 바로 한국 드라마의 유명한 클리셰였는데요. 바로 항상 죽기 바로 전에 영상 편지를 남겨라 였습니다. 특히나 공감성을 중요시하는 한국 드라마에서의 편지가 훨씬 더 슬프게 느껴진다고 말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예시로 구미호련을 보여주는데요. 해외의 팬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난 정말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아기처럼 울어. 어제도 눈을 완전히 씻었지. 오늘도 똑같이 눈 좀 씻으러 와봤어. 이걸 볼 때마다 내 눈물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흘러. 진짜 다른 한국 드라마의 캐릭터가 죽을 때보다 이 장면이 가장 슬펐어. 내가 가장 좋아하던 캐릭터였거든. 나 말고 심장이 부서진 사람 있나? 작가님, 우리에게 왜 이런 감정적 고문을 하시는 건가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난 이 영상 때문에 이 드라마를 못 보겠어. 너무 많이 울 것 같거든. 이렇게 얘기하며 역대 한국 드라마 중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재미있는 교훈은 바로 따라하기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것은 바로 감자별의 남매 싸움 장면이었는데요. 해외의 팬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중에는 물건 들고 싸우기까지 한다니까? 현실에는 3종류의 남매들이 있어. 말다툼하는 남매, 치고받고 싸우는 남매, 그리고 이 남매. 와, 뭔가 나 동생이 생각나는 것 같아. 나까지 짜증나는걸. 정말 최고의 싸움이었어. 뭐지? 실제 내 동생이랑 싸우는 장면을 도용한 건가? 나중에 이 둘이 커플로 나오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며 리얼리즘이 넘친다고 평가합니다. 이처럼 재미있는 교훈들이 있듯이 좀 더 진지한 교훈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해외의 대형 뉴스 사이트 순피에서는 한국의 드라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삶의 교훈이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K-드라마 세계관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 가지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한국의 드라마 시장은 항상 진화하고 있는데요. 로맨스, 스릴러, 코미디, 멜로드라마, 이 다양한 장르들은 혼합되어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한국의 드라마에서 배운 삶의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자신의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 킬미일미. 첫 번째 드라마는 킬미일미입니다. 드라마 킬미일미는 2015년작 드라마로 MBC 연기대상에서 올해의 드라마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다중인격 장애를 소재로 7개의 인격을 가진 재벌 3세와 그의 비밀 주치의가 된 레지던트 1년차 여의사의 버라이어티한 로맨스를 그린 힐링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뽑은 교훈은 바로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 교훈을 가장 잘 표현하는 대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어두운 지하실이 있다. 외면하고 방관하면 그 어둠이 짙어진다. 용기를 내어 내려가 불을 켜야 한다. 혼자가 무섭다면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된다. 이 대사로 차도현은 자신의 공포를 마주하며 우리에게도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2. 후회 없는 삶, 응답하라 1988. 두 번째 드라마는 응답하라 1988입니다. 응답하라 1988은 응답하라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으로 2015년작 드라마인데요. 방영 당시 비지상파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흥행작으로 뽑히면서 엄청난 인기를 구사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교훈은 바로 후회 없는 삶이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드라마의 교훈은 1988의 모티브가 된 작품 중 하나인 미국의 국민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명대사의 인용인데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열어보기 전에는 무엇을 잡을지 알 수가 없다. 쓰디쓴 초콜릿을 집어떼도 어쩔 수 없다. 그게 내가 선택한 운명이다. 후회할 것도 질질 짤 것도 가슴 아픈 것도 없다. 이 대사로 결국 고백에 실패했지만 자기 삶을 살기로 한 그의 선택을 보여주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3.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오 마이 비너스. 세 번째 드라마는 2015년작 오 마이 비너스인데요. 극과 극 두 남녀가 만나 다이어트에 도전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다룬 적이 없는 헬스 힐링 로맨틱 코미디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의 교훈은 바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데요.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그래도 해봐야지. 항상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해. 그게 인생이야. 인생에는 확실한 게 없어.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 그래도 나중에 기쁠 수 없다고, 지금 기쁘면 안 된다는 말은 없어. 라는 대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 무슨 장애물이 생겨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줍니다. 4. 놓을 줄 아는 마음. 도깨비. 네 번째 드라마는 2016년작 도깨비입니다. 한국의 전설 설화 이야기로 많은 관심을 받은 도깨비는 귀신, 도깨비라는 신선한 설정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교훈인 무언가를 내려놓는 법을 알려주는데요. 수많은 명대사를 낳은 작품이기에 하나의 교훈을 고르기 힘들었는데요. 남은 사람은 또 열심히 살아야 해요. 가끔 울게는 되지만 또 많이 웃고 또 씩씩하게. 그게 받은 사랑에 대한 예의예요. 이라는 대사로 다른 사람이 먼저 떠나가는 일이 생겨도 항상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5. 자신의 소중함. 김비서가 왜 그럴까? 마지막 드라마는 2018년작 김비서가 왜 그럴까입니다. 동명의 로맨스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 드라마는 2018년 당시 무려 5개국에서 구글 2018년 올해의 검색어 순위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데요. 자기 자신의 소중함이라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교훈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사람들은 손해보는 인생, 희생하는 삶이 가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 그건 그냥 손해보는 거고 희생하면서 나 자신을 잃는 것뿐이지. 어떤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야. 어떤 순간에도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우선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 극중 이영주는 이렇게 말하며 우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알려줍니다. 한국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은 지극히 한국다운 메시지도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계속해서 많은 한국 드라마가 나와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 드라마 최고의 교훈 5가지를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해외 팬들이 뽑은 한국 드라마 최고의 교훈을 극적여본 극적인이었습니다.